구치소에 들어갔어도 나는 네. 현직 대통령이다.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 체포다. 네. 나는 현직 대통령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운변하기 위해서 옷을 운동복이나 자유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베네 쪼고리부터 네. 죽어서는 수의를 입잖아요. 옷이 자기 모든 걸 규정해요. 아하. 그래서 관원상제도 제일 중요한 게 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냥 자연인이 된다고 본인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닌가. 나는 네. 그 공수처가 불법 수사고 거기 수사권도 없는 수사고. 윤 대통령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정선거의 배경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나 말이죠. 그런 생각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담화라든지 그 영상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집행될 때 말이죠. 그런 것들로 밀어볼 때 일관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재판 지연 전략이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선 비상경이 필요했다.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양복 차림으로 아까 사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만약에 사복을 쌓았다고 하면 양복이 아니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최소한 첫날 밤은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왜 옷을 안 갈아입고 양복 차림이었던 거냐.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구치소에 들어갔어도 나는 네. 현직 대통령이다.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 체포다. 네. 나는 현직 대통령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운변하기 위해서 옷을 운동복이나 자유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베네 쪼고리부터 네. 죽어서는 수의를 입잖아요. 옷이 자기 모든 걸 규정해요. 아하. 그래서 관원상제도 제일 중요한 게 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냥 자연인이 된다고 본인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닌가. 나는 네. 그 공수처가 불법 수사고 거기 수사권도 없는 수사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나는 여기에 절대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내가 왜 협조하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자연인 윤석열로서 이 돌아간다, 이 보여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입고 온 양복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양복 하나 입고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앞서서 많은 정치인들 뭐 구치소 가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 춥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죠.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예. 그 피자 대기실에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마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잘하는 분이라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유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었더라고요. 라는 걱정도 같이 좀 내비쳤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평 정도 된다고 하죠. 9.9제곱미터. 3평 정도 되는 이 독방에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네.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말이죠. 지금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는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이제 이틀 밤 이제 지낸 거 아니겠어요? 집행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신분이긴 한데 지금 수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정선거의 배경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나 말이죠. 그런 생각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담화라든지 그 영상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집행 될 때 말이죠. 그런 것들로 미뤄볼 때 일관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재판 지연 전략이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선 비상경이 필요했다.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스스로가 대단히 억울하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말이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의 피의 사실 같은 것도 다 알 텐데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구속도 되고 대통령에게서 이제 물러나게 되겠구나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말이죠. 그렇게 네. 된다면 대통령 신분에서 물러나고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혐의는 더 나중에 또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인용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헌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착잡하거나 참담하겠죠.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반성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추측이 됩니다. 예.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본인이 검찰총장인 만큼 본인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묵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초유의 구금 경호다. 네.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현직이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해서 또 받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구금 상태로 경호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윤 양복 입고 잠자 경호관들 100m 거리 사무청사에서 대기한다. 그러니까 대체 구치소 안에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나와 있죠.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이 대기실, 피의자 대기실 말고 거기서 100m 떨어져 있는 사무청사에 따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 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좀 따로 이 분류를 해본 거예요. 뭐 명확하게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는 수용자 수감 공간이랑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이미 확정이 돼서 기소가 된 사람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대표가 있겠죠. 이제 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자 수용자 이 건물의 수용동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기와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근데 경호원들은 어디 있느냐? 따로 아예 동에 다른 사무동에 가 있다. 100m 정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경호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법적 이 조건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럼 경호원들은 이게 사실상 경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동에서 언제까지 머무르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호권이 지금 실종된 상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네. 대통령 직위에서 떠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됐기 때문에 뭐 경호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인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저런 분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에는 서울구치소장이 개헌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는 서울구치소장이 또 그걸 방어를 맡아요. 네. 예. 근데 또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호권하고 개헌권하고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데는 지금 경호원들도 지금 근접 경호를 못 하고
옆에 그 사무동에서 CCTV로 보는데 네. 경호원들도 지금 못 본다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권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고, 저는 애당초 시작이 네. 공수처에서 저렇게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수사를 하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제3의 장소라든지 여러 군데 대통령 관저 가서 수사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물론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거야 할 수 없지만은 지금 꼭 체포영장을, 꼭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공수처를 위한 체포인지, 나는 그 구분이 애매하면 체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윤 대통령은 그 진술 거부권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경호권은 실종돼 있고, 네. 하나말로 위협을 가하려는 세력이 무슨 행동을 한들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큰 위급한 사태를 지금 자초한 게 지금 공수처가 실수한 게 아닌가.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55호 경비단 그 서류 위조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 엄밀히 수사해서 네. 당사자들을 그 처벌을 잘못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55경비단 이 공문서 위조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조가 아니다라는 게 또 공수처 입장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거 논란의 차원으로 좀 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이게 체포까지 할 일이었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체포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체포하고 보니 어떠냐? 초유의 상황 아니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 앞에서 구속영장도 결국 오늘 중에 청구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 교수님, 예.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또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네. 법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호권과 경호권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초유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다 처음 가보는 길들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의 체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글쎄요, 윤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자초한 게 대통령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었고 2번이나 했었고 말이죠. 공수처가 3번이나 했는데 그 네.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 거기 조율을 좀 했으면 일정을 말이죠. 그럼 체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른바 중요 인문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현재 내란에 우두머리로 돼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낮다고 알 수 없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라든지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경호 또 계속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호원이 바로 근접 경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자초한 게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스스로고, 뭐 슬기롭게 이제 경호원들의 그 최소한의 경호 행위를 네. 할 수 있게끔 잘 조율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부분 법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경호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자초한 건 윤 대통령 스스로다. 굳이 국무수처가 체포를 왜 했느냐, 그 말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아무것도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가보지 않은 길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관들은 100m 떨어진 데에서 따로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괜찮은 거야? 경호 상황 괜찮은 거야? 생각을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대기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보면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들어오면 오른쪽에 책상 겹 밥상으로 쓴 게 있고요. 매트리스가 있고요. 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TV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변기와 세면대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막으로 쳐져 있긴 합니다만 이 막이 반투명 막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심지어 화장실 안에도 반투명 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게 다 여기 CCTV에 찍히고 있다. CCTV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24시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이 구치소 안에서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윤 대통령 지금
잘 지내고 여기 좀 책상 겹 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오전에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괜찮은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밥은 잘 먹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안에서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아침 식사예요. 시리얼, 삶은 달걀, 뭐 견과 우유. 점심은 뭐 짜장, 네. 저녁 된장찌개. 오늘 아침은 황태국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끼 식사가 다 제대로 나오고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잘 먹었느냐, 잘 먹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아침 식사 3분의 1 정도 남긴 걸로 알려졌다. 네. 그러니까 다 먹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식사 들어오는 걸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이 아까 저희가 그 얘기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고심고심 지금 식욕이 없을 법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식사를 지금 남기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예, 오히려 뭐 억지로 그냥 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몇 숟갈 떠넣는 거지. 저 현직 대통령이 저가 안에 가서 조만한 독방에서 그것도 CCTV로 24시간 다 감시되는 상태에서 네. 저게 무슨 뭐 밥맛이 있겠어요.